자, 우리나라 관리 형태는 자치 관리가 많을까요? 위탁 관리가 많을까요? 위탁 관리 대부분 이제 위탁 관리가 80% 정도 되고 자치 관리가 20% 됩니다. 우리 소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우리나라 전국에서 관리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딜까요? 네? 우리 관리예요. 우리 관리고 2위 회사가 율상개발, 3위가 세아종합관리고 4위가 아마 AJ대원 대부분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우리 관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한 1,300개 단지 정도 관리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1,300개면 도 직원 수만 도 몇십만 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관리가 그래서 가장 크다 보니까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관리에 전화를 했어. 그 그룹장한테 전화했고 애들에서 이 올해 합격생이 나오는데 우리 관리 애들이 와서 취업 설명회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했어. 뭐라고 왔을까요? 해준다 안 해준다? 응? 해준다고 전화 왔어요. 그만큼 주택관리사 이 자격 시장에서는 애들이 그만큼 위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만큼 그 애들 수준이 훨씬 더 취업할 때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관리가 다른 뭐 P회사나 또는 H회사에서 전화 와서 설명해 달라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오직 애들이니까 해주는 거지. 응? 그것도 누가 요청하니까 제가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도 디다는 게 있어. 그 사람들도 인력이 필요할 때 내가 추천해주고 하는 거든. 예.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상관없어. 나를 뽑아서 소장으로 배치시킨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예요. 어? 좋은 회사는 뽑아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그만큼 관리 단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소장을 더 많이 뽑는 거지. 그 차점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보면요. 본사에서 지원해 준 건 그게 크지 않아요. 결국 소장님이 가서 독고다이로 싸워야 돼 그냥.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위탁 관리가 전문인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업 소개서 정도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어. 위탁 관리 수주가 오늘 경쟁인철로 바뀌다 보니까 위탁 관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큰 회사일수록 내가 들어가긴 더 쉬운 거지. 그래서 같은 공채를 모집하더라도 우리가 한 100명 뽑아요. 딴데 20명 뽑을 때. 그럼 우리가 그러면 공채 합격 가능성이 우리 관리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 다 이렇게 애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합격만 하시면 돼요. 다만 어디서 합격해야 돼? 에듀윌에서 그러니까 친구분들 공부할 때 어디 추천하면 돼요? 왜 얘기 안 해요? 에듀윌. 자, 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언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거냐? 소장님이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으로 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입자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 물질적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의도 손해배상하고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과실의 정도는 따지잖아. 경과실, 중과실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의과실 하면 된답니다. 안 되는 거야. 근데 물질적 손해배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고의과실이 아닐까? 자, 신문신에 배운 대로 법대로만 집행하면 고의과실이 없는 거야. 근데 법을 위반해서 관리니까 고의과실이 생기는 겁니다. 나 오늘 수요일은 대방학원 관리시무 수업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결석해서 시무 수업 안 들었잖아. 그건 고의예요. 알고도 결석하면 고의지. 자, 시무 시간에 졸면 돼 안 돼? 안 돼. 졸고서나 수업 내용 놓치면 그건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무 시간에 결석하지 말고 졸지 말고 시무 시간에 배운 대로만 가려면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어떻게 해줄 거냐? 보장 방법하고 보장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3번은 넘어갑니다. 3번 넘어가고 5번에 보니까 기억의 보장 방법과 보장 금액이 있답니다. 자, 관리 사무자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에 구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보장하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보장 금액이 있어. 이때 세대수에 따라 보장금이 달라집니다. 이거 뭐 주관식의 또 키워드가 되죠. 500세대 미만의 공동생은 3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부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500세대 이상의 공동생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부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대수에 따라 3천만 원,
5천만 쓴 게 중앙시 가는 겁니다. 중앙시 특화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500세대 이상의 부인받았습니다. 얼마 승을 보장하면 돼? 5천만이지. 내 시장은 5천만 이상 더 보장합니다. 대부분 1억 정도 보장하더라고요. 그러면 5억은 5천만 이상 더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 금액은 이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한다면 이해하시고, 다음은 고의가시라면 안 된다만 기억하세요. 수장도 물질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사는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주택관리사보의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란 자,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보는 합격 증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 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무엇이 된 거다? 주택관리사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격 증서를 발급받을 거냐?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현재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그럼 우리 시험의 시행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하는 전문 자격이 되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아니에요. 산업인력공단은 국장부터 의마다 시행하는 의인기관일 뿐이야. 자, 합격하는 것은 1차다, 2차다. 2차에 합격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2차가 시험이지 1차는 시험 아니에요. 1차는 2차 시험을 보게 한 하나의 검증 과정일 뿐이야. 2차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한 후 시도사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으면 이거 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합격 증서나 자격증 발급권자는 시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주택관리사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발급받을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는 다음에 요건을 갖추고 시도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한다. 그럼 사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뭐냐?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자, 그럼 사도사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는 얘기는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처럼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사과될 수 있다. 자, 부하사는요, 일단 합격 증서를 발급받는 건 똑같지. 근데 이 실무 경력 차이야. 이 실무 경력이 없는 분은 주택 관리사보가 되시는 거고,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 관리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실무 경력이 있을 때 사과가 되시냐, 그 문제가 주관식과 객관식의 당구 문제입니다. 넘어와서 이제 대통령령을 떠들어 보는 겁니다. 자, 특별 시도사로 직접 갑니다. 시도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근데 이 경력은 합격하기 전 경력도 인정하고 합격한 후 경력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은 이번 시험에 합격했어요. 바로 무엇이 되고? 이 경력이 없는 보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렵게 불필요하고 신문 경력은요. 자, 3년 이상으로 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이 있고 5년 이상으로 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이 나눠져. 어차피 3년과 5년만 붙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사가 되는 경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사무장의 근무 경력은 3년 이상 사가 돼. 나머지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사가 되는 겁니다. 소장 근무 경력 몇 년? 3년. 나머지는 5년 이상이야. 어차피 그거 말면 정답 다 찾는 겁니다. 어차피 주관식도 3과 5를 쓴 문제나 객관식도 3과 5를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볼게요. 자, 관리사무소로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 3년 이상인데 이 경력은 5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의무관리상의 공동체계 소장 경력만 인정 아니라 비의무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내가 비의무단서 소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3년 경력이 있으면 합격하자마자 사가 되는 겁니다. 비의무도 인정하는 거야. 다만 최소한 몇 세대 이상부터 5세대 이상부터 있는 거야. 왜 5세대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주택법 예약 법령 중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를 뭔가 거기를 보면 5세대 이상부터가 관리사무소 설치 대상이야. 그럼 5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인정보다 아니고 5세대부터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세대 수마다 3년차 묻는 거야. 나머지는 다 5년상의 경력일 때만 사과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몇 년 이상이다. 5년. 나머지는 나중에 청약할 거야. 그래서 이 경력을 갖춘 사람은 사과되는 거고 이 경력이 없는 분 부과된다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3번에 보니까 자, 주택발사 등의 결격사유 및 행정처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이란 사와 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 자격 시험이니까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사람은 주택관승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에 해당 사람은 물론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다만 합격 증서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저는 자격증을 갖고 있죠.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자격도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는 신문 안 나와 얘가. 근데 법규에서는 될 수 있는 자냐 없는 자를 간혹 가다 묻게 돼. 근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가 피한정 후견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법상 능력 제한자를 땐 미성년도 포함이 되죠. 근데 미성년은 결격사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 기록을 에듀스 갖고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건 파산자는이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복권되면 결격사 아닌 겁니다. 복권되면 결격사. 그러면 갱생 절차 계신 결격사 아닌 겁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이고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 아닌 겁니다. 자, 근고일생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앞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근고 이상이니까 자, 근고형과 징역 이상을 포함하는 거야. 다만 벌금에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그 실형이 끝나거나 면제돼도 몇 년까지는 될 수 없다. 2년까지는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에 선고받고 그 유예기한 중인 사람도 될 수 없다. 그럼 집행에 선고받았죠? 그럼 유예기 끝나면 될 수 있는 거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와서 자, 주택과세의 자기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내가 취소가 됐어요. 몇 년까지 지난시켰다. 3년까지는 될 수가 없어. 취소되고 3년 지나면 다시 시험 볼 수 있고 학교에만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험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다만 합격 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4일 시험 끝났죠.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 날에 뭐 굉장히 길죠. 채점은 일주일이면 끝나. 왜 그러냐? 이 원적지 가서 격서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기간이 없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한 13년 전인가 제자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주택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재산을 받는 거라 빚상속을 받은 거야. 빚을. 그러니까 상속권 포기를 했었는데 빚이 없는지 모르고 상속 포기를 한 거야. 그래서 몇 년 뒤에 빚을 상속을 받았다는 걸 통지하고 채권자들이 집행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큰 규모의 빚 상속받고 중간에 파산 선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신 분도 계세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증이니까 결격사에 있다고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주택 발생의 행정처분 얘가 해마다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 발생의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처분 사유만 간단하게 이해만 하세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하거나 접속사로서 선택사유라는 얘기지. 또는 이라는 얘기예요. 취소하거나 1년 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 다음에 해당되면 취소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한 선택사유야. 이걸 나중에 임의적 자격 취소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 다만 1, 2, 3, 4, 7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1, 2, 3, 4, 7은 무조건
자격 취소하는 거지 자격 정지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나중에 피적 자격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문제야? 나중에 얘만 한 게 하면 돼. 그래서 어떠냐?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 사회가 아닌 거 찾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아닌 거 찾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두 문자로 이렇게 암기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쓰지 마세요. 거, 금, 이, 자, 대요. 자, 거금의 이자를 대주했단 말이야. 그럼 불법 사채놀이 했다는 얘기지. 그때 피적 자격지가 되면서 암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것은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선택사항이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두 문자로 암기할 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 쓰지 말라니까. 써도 몰라. 써도 모르니까 나중에 왜 이런 그지 하는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쓰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듣고 이런 내용은 기본서 할 때 틀 다 잡아줄 거예요. 문제 쉽게 푸는 요령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적 자격지수와 피의적 자격지수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연 나중에 정해 줄 겁니다. 얘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3페이지 갑니다. 183페이지. 자, 공동시대 관리 분쟁 조정해 놨어. 그럼 일단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공동시대는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입주자 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 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등이나 입주자 대표와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분쟁의 해결에 최우선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최우선이다?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 되는 거야.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땐 법적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최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방법은 법적 소송에서는 판사의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지. 그럼 진 사람 입장에서는 앙금이 남을 수 있단 말이야. 꼭 좋은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사전 전치 제도라는 게 있어. 그 ADR 제도인데 조정 제도가 있는 겁니다. 조정 제도. 그래서 조정에는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어. 근데 중재는 나중에 노동법에서는 딱 한 번 나올 거야. 자, 조정은 뭐냐? 분쟁에 관한 사항을 공정한 재판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자들의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시킨 가지고를 조정 제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정은 우리 심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입니다. 자, 조정이란 뭐냐? 자, 소송과 중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소송을 진행하면 1년상 장기간 기간이 수행된다. 왜? 1심부터 30까지 가면 1년이 넘는 게 아니라 3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겁니다. 자, 변호사 수임해야 되겠죠. 자, 인치대 들어가지? 그럼 수임이나 인치대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소비되는 겁니다. 고가의 비용이 소비돼. 예? 어떤 게? 인치대? 수임료 50만짜리 요즘 수임료 없어요. 누가 변호사 수임료 최소한 기본 500 이상 줘야 돼요. 응? 뭐 우리 김현장 같은데 몇 개랑 몇 천만 원이에요. 응? 자, 판결에서 승패가 나눠져 갈등의 앙금은 남을 수밖에 없던 거야. 그럼 조정은 어떤 장점이냐? 자, 30년 조정조치가 종료돼.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졌다, 짧다. 수수료 10,000원이면 끝나요. 얘는 몇백만 소요될 수 있지. 얘는 10,000원이면 다 조용해 줘. 그러니까 비용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이 조정에서 분쟁 당사가 협상하거나 절충하여 화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앙금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합의를 도출한 거니까. 결국은 소송이 좋은 거다, 중이 중요한 거다. 종이 더 낫다는 얘기야. 당사자는 합의를 못할 때는. 그래서 조정이 그래서 우리 심의 출제분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 수업할 땐 조정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하자 분쟁조로 나눠서 출제가 돼. 그래서 분쟁조는 꼭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 일단 모든 분쟁 조정은요. 조정은 분쟁 당사 일방이 신청하는 거야. 쌍방이 함께 시작한다, 일방 시작한다. 일방 시작하는 거야. 자, A와 B가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조정은 쌍방이 함께 신청하라. 당사 중에 일방이 시작하는 거야. 하면 조정에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거야. 야, A가 B 너를 상대방으로 조정 신청해서 중에 응할 건지 의사 타진해야 됩니다. 이럴 때 B가 중에 응하지 않을 거다. 그때 조정 조치가 성립이 안 돼. 상대방의 수락을 해야만 조정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수락금을 꼭 물어봐야 돼. 이건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거니까.
자, 모든 당사자가 수락을 하잖아. 그럼 조정인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자, 사실 주소하는 겁니다. 내 주소하면서 자, 당사자의 사전에 합의라고 공고를 하는 거야. 야, 그냥 끝까지 가는 것보다 미리 니네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합의 공고하는 거야.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 조정 절차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잖아. 근데 조정은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거야. 야, 우리 안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당사자 모두에게 제시해야 돼. 하고 이 중에 한 당사자도 조정안을 거부하잖아. 그럼 조정이 불성립되고 종료가 되는 거야. 조정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사람도 수락을 거부하잖아. 조정이 성립된다, 불성립된다. 불성립돼서 조정 자체가 종결되는 거야. 근데 모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잖아. 그때서 조정서가 작성돼서 교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구를 받는 게 중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청할 때도 당사자의 여부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결과도 수락할 거냐 수락의 거부사를 묻기 때문에 얘는 합의의 공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수송보다는 그래서 중에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전 전치제도 이걸 ADR 제도 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한번 거론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해마다 나온 것은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가 가장 먼저 취가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관리를 맡기 때문에요. 설치 장소가 납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근데 조정하는데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이 하자 보증에 관한 분쟁은 제한다. 그럼 하자 관련성은 하자 분쟁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 나머지 관리 관한 분쟁을 조정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설치할 땐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에 이걸 줄여서 중앙 분쟁 조정이라는 겁니다. 중앙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시군구에는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에 이걸 줄여서 지방 분쟁 조정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 어디에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에 두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이 관계에서 업무 분장 관계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상은 중앙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어떤 상은 지방에서 조정하겠다 그 내용이 취재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는 관리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라 보시고 공주법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할 거냐 이 사항이 이제 당구 문제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는 다음 사항을 심의 정한다. 그래서 이 내용들 심의 정할 때 나중에 정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가장 많이 났던 질문 이 질문이죠.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의 사항을 심의 정하는데 가려고 보니까 무슨 무만 해당한다. 자, 그럼 공유물은 조정상에 포함되지만 전유물은 조정상에 포함되지 않다. 이게 전유 바꿔서 여러분 정답에 났던 거야. 그래서 항상 공동주택 관리 심의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심의다. 공유물의 관리 심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배울 거지만 공동주택의 층간 소매 관상도 조정상인데 이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중에서 조정 가능하고 나중에 자 환경 분쟁 조정가 따로 있어. 그래서 양 군데에서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러니까 조정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조정상이냐 아니냐 관계를 찾는 문제가 대표적 문제. 그 중에 또 항상 중요한 건 무슨 분의 유지보수 개념이다. 그리고 전임은 조정대상이 아니다. 그게 가장 키워드에서 정답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해주고 다만 이 조정관계가 중앙과 지방의 업무 분장이 일어나요. 근데 뭐 절차는 안 붙고 나중에 정리해 줄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세대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서 분쟁이 발생하죠. 걔는 오직 중앙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몇 세대 이상부터? 울사. 근데 500세대 미만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방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00세대 갖고 OX 판단지를 주나는 겁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서 발생한 문제는 어디서 조정하고 중앙. 그럼 500세대면은 지방에서 중개 원칙 잡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관리 관상을 조정한다면 이해하세요. 그래서 수송보다는 중요한 게 중에 더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지금부터 대업무 관리인데요. 대업무 관리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의 업무 관계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여러 가지 법에 법정교육 많아. 근데 오늘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교육만 설명해 줄 겁니다. 법정교육. 네, 개략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다면 보세요. 그게 나중에 본문에 갔을 때 우리가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장기 수험객의 중교육이 있답니다. 중교육. 자, 그럼 누가 받을 거냐? 자, 관리 주체는 장기 수험객을 검토하기 전에 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국토교통 및 전원바에 따라 시도사가 지하는 장기 수험객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법정교육이라도 임의적 교육이니까 과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소장님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도사. 근데 이 문제는 대부분 이 시도사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바꿔서 주제. 근데 대부분 공직법상 법정교육은 시도사와 시군청장이 시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수업 중교육은 누구에게 받는 거다? 시도사. 때 교육 내용에는 장기수업의 비용 산출과 공사방비 교육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썰 결혼 전에 적산을 뵐 거예요. 벽돌 몇 장이 필요하냐? 시멘트 몇 포가 필요하냐? 뵐 거야. 그래서 시설근에 적산이 포함되는 건 뭐냐? 장기수업의 비용 산출 때문에 시설근에 적산이 포함되는 거야. 그게 법의 취지예요. 시설근에 방송사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울 겁니다. 단일공사 배울 거야. 그 공사 방법도 우리가 다 교육 내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교육을 받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수업의 중교육이 있다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가고 자, 주택 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 있어. 교육. 자, 교육 대상자인데 이제 세 가지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배치정 교육과 배치 교육으로 나누죠. 자, 일단 볼게요. 이해만 하세요. 자, 주택 관리업자와 관리사무자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자격을 취득하고 서로 배치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배치교육이라 하는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는 시도사로부터 공동주택 관련하는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는 것은 대상자가 꼭 받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서로 배치받는 배치대학부터 3개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한테 500만 원 이하 가트가 적용되는 겁니다. 배치받은 주택학생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받아야 한다고 국토교통 떠들면 배치받고 3개월 교육을 받아야 돼. 3개월 교육 받자면 500만 원 가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 과태료까지 올해 주한식 같잖아. 근데 이걸 배치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학생은 자, 자격은 취득했지만 배치받지는 않았어요. 받기 전에요. 받은 주택학생은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배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임의적이니까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소장의 교육의 의무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배치형 여름 교육을 받다는 거야. 받고 배치면 배치받은 후에 받는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교육과 배치형 교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신분증 왔을 때 여기 배치받고 교육을 받죠. 근데 3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육 수강 비용 대부분 30만 원 정도 돼. 근데 배치받고 여기 교육을 받으면 관리사무소 관리비로 교육 비용 부담해 줍니다. 그럼 내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근데 배치 교육은 내가 자부담해야 돼.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유리합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을 봤을 때는 배치 교육을 받는 게 좋지. 내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초보 수장이 배치 받았어요. 3개월의 교육 받는데 바빠 업무도 파기 안 된데 교육 받으러 간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어차피 30만 해도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돼. 그럼 입주자 등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그러니까 미리 배치형 교육 받으세요. 어차피 이력서에 쓸 거야. 쓰면 될 수 있으면 교육 받은 사람 우선 선임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치형 교육 미리 받으세요. 근데 이건 합격하고 합격증 나와야 그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세요. 지금 못 받아요. 교육 신청도 못 해. 나중에 제가 어느 시점에서 교육 받으라면 미리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휴면교육이 있답니다. 휴면교육. 자,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승이 배치 예정부터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전망에 따라 시도사가 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인력을 있어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가 있다.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인력을 이수하고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성에 대해는 위 기억에 따른 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 자, 여름이 자격증은 취득을 했어. 취득을 했는데 현재 소장으로 이제 취업을 안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배치 예정을 받았어. 예정을 받는데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배치받으면 일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정부터 취득부터 5년 안에서 경력을 따지는 거야. 이 5년에서 소장이나 관리기구 직원이나 주택업체 임직서 중상이 없다는 얘기야. 그땐 이 교육을 받아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소장 부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차피 얘도 사전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배치되면 아까 배치받은 소장이 받은 교육을 받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5천 받는 실무 경력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받아야 돼요. 아니 실제로 이거 배치받고 이 교육 안 받고 왜 우리 배치 신고서에 얘가 교육 이수량이 첨부가 돼야 돼요. 나중에 교육 받는지 안 받는지 따지니까 제가 어느 집에서 받으면 받아요. 다만 의무관리 대상에 배치받을 때만 교육 받는 겁니다. 의무관리상에 비임으로 배치할 땐 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다 모든 의무관리상만 적용하는 겁니다. 또 이제 보수교육은 이제 정규교육이 되는 겁니다.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위 기업 또는 니네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몇 년마다? 3년마다 이 교육을 받으면 500원 같아요. 올해는 이게 3년하고 500원 예약 같아서 500을 쓰는 게 중요한 같은 거야. 그래서 여름에 교육과 중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배치 교육과 휴면 배치 교육도 있고 배치형 교육도 있고 휴면 교육도 있고 보수기 있다만 기하세요. 다만 이 교육은 시도사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시도사가 또 이 업무를 자 주택가사 협회에 의무를 줘. 협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입주자 대피 구성 교육이 있습니다. 시공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동별 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피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인력을 실시한다.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성실히 이수해야 돼. 다만 성실하지 않을 땐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히 이수한다고 했지.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과태료가 적용된다 안 된다. 입대 구성원도 교육 안 받았다고 과태료 때려보세요. 그럼 입대 구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직장 다닌 사람인데 교육 받으면 그때 교육 받아 갈 수 있어 없어요? 그 회사에서 휴가 내고 교육 받으러 갑니다. 얘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기하는 거예요. 입대 구성은 시구청장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이해하세요. 누가 받는 거다? 시구청에서 자 4시간 우리가 교육받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받으시지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훌륭 성실한 우리 동대표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 및 안전교육이 있답니다. 방법 및 안전교육. 자 다음에 사람이 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구청장이 시하는 방법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다음에 쌤이 받는다 무슨 받았죠? 그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할 땐 또 500만 이하 갖다 주는 강행교육이야. 그래서 교육은 과태가 적용되는 교육이 있고 과태가 적용되지 않는 교육은 나눠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구분해야 돼. 다만 이 교육은 누구에게 받는 거다? 시구청장. 그럼 시도사가 시하는 교육이 있고 시구청이 시하는 교육이 나눠진 거예요. 그 중에서 장기 성계 중종교육과 주택관리업체의 교육은 시도사 시권자가 되는 거고 입주자 대피 운영교육과 방법 및 안전교육은 시구청이 시한다면 보세요.
그러면 이 교육은 자 경배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자 안전관리계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로 선정 책임자로 선정가 교육되는지 소장 및 교육되는지 아닌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런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해하세요. 법정 교육.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본문에서 나올 거니까. 나올 때 그 내용 이런 게 있었다면 이해하세요.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행위허가 기준 등이 났어. 자, 이것도 뭐 개략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자, 1번입니까?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가 있답니다.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처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비에 관하여 대통령 명의전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 그럼 다음 행위는 입주자나 관리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기준을 갖춰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행위를 허가받지 않게 하면 이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신고 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게 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냐? 허가 신고되느냐,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는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자, 공동주택을 사학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용도의 사안이 여기서 사학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용도의 사안다는 뜻은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배선행위도 허가 신고 대상의 뜻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자 해당 설의 전봇대 일부를 철거하기도 허가 신고 대상. 그래서 파손과 철거도 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 다만 다음에 경미한 행위는 제한다. 그럼 다음에 경미한 행위는 제한다. 그래서 허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앞에는 허가 신고 대상과 경미한 행위 섞어버린 거야. 섞어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찾는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경미한 행위는 나중에 정해줄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거다. 자, 그러면 1번 주택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도 허가 신고 대상. 얘는 뭐냐? 기준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치했던 공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여기 빠졌지만 증설도 이에 포함돼. 재축과 증설과 비내벽 제거도 허가 신고 대상이야. 대표적인 비내벽 제거 뭐냐? 거실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시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다만 경미한 행위는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허가 신고 대상과 경미한 행위를 섞어놓고 허가 신고되는지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행위도 허가 신고를 받고 하는 제한 행위란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행위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208페이지입니다. 자,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없던 잠깐 쉬었다 진행합니다.